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가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이번 당대표 선출은 지난 대선 패배로 심각한 후유증을 알아왔던 민주당을 새롭게 일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누가 당대표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민주통합당의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어느 후보가 당대표로 적임자인지 인물과 정책을 비교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후보를 좌석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기정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섭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자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기조 연설에 이어서 사회자 공통 질문,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답변 제한 시간 10초 전에는 예고음이 울립니다. 시간이 모두 끝나면 종료음이 울립니다. 제한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후보들에게 기조 연설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서 김한길 후보가 먼저 기조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초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의 시도민 여러분,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때에 민주당 사람들끼리 둘러 앉아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민망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제1야당이 건강해야 우리 정치가 건강할 것이고 그래야 나라가 건강해질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저희들의 토론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저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지금도 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하고 한 달여가 지났지만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고 민생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제1여당의 역할이 중요할 때입니다마는 민주당은 아직 새 지도부를 뽑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우리 민주당의 눈으로 국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선으로 우리 민주당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지고도 우리끼리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점입니다. 계파의 벽을 넘고 대선 패배 책임론을 넘어서 우리끼리 하나가 돼서 독하게 혁신한다면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강기정 후보 기조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광주시와 대구시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군공항을 이전시키는 특별법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들으셨을 겁니다. 영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 새 정치, 민생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역 발전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좋은 정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그동안 여야 대립이 지속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중앙에 대한 수도권에 대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중요한 시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치는 승자 독식의 정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기는 쪽이 모든 것을 갖는 그런 정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정치에서 극단적인 싸움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민생은 뒷전이었습니다. 국회가 선진화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싸움이 없어졌듯이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화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선진화법이 개헌을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렇게 저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어서 싸우지 않는 국회, 정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용섭 후보 기조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당원 여러분,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 위협으로 인해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득은 감소하고 일자리는 줄고 생활은 또 얼마나 팍팍하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하고 국민 통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민주당은 당권을 놓고 그리고 대표 선거를 놔두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당이 국민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혁신의 과정이고 몸부림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무엇보다도 남북 긴장 완화 그리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매사를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민생 안정과 한반도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이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잘못 가는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견제할 것입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정부 여당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께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이번 5.4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민주당,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민주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후보에게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은 1분 이내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공개한 민주당 대선 평가 보고서를 두고 당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번 평가 보고서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된 계파 정치에 대한 입장, 그리고 당 대표가 되면 계파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기정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선이 끝나고 4개월이 됐는데 여전히 대선 평가와 관련돼서 당내에서 여러 소리가 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대선 평가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9가지 패인을 분석하고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생활정치, 민생정치로 나가야 된다는 결론을 맺은 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저도 분권형 민주당을 얘기하면서 생활정치를 주창하는 입장에서 이 대선 평가 보고서는 참 방향은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평가 보고서에 특정인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특정인들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하는 이런 결론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당을 분열시킬 수 있고 특정인을 죽일 수 있고 내부에 상처를 주는 보고서다. 그래서 반대하고 소리가 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되고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 이용섭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계파 정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치 중심의 정파는 필요하지만 세력 중심의 계파주의는 청산돼야 합니다. 정당의 이익이나 국민의 이익보다도 계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당에 어느 국민이 표를 주겠습니까? 제가 당대표가 되면 공천혁명과 인사혁명을 통해서 계파주의 확실하게 없애겠습니다. 대선평가 보고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대책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시점에서 내 탓이오를 외쳤던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에 대해서만 책임을 돌리고 우리 모두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자성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평가 보고서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돼야지 분열과 갈등을 가져오는 씨앗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이어서 김한길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 후보님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대선 평가 보고서 이 세상에 나온 이후에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끼리 이 패배 책임론 가지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일, 이것만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당의 화합을 해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파 정치, 계파주의 정치 문제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극복해내야 합니다. 가치 추구적인 계파, 이익 추구적인 계파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치에서 계파주의를 말할 때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계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는 당 전체의 이익이나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이런 식의 계파주의가 우리 정치를 많이 상처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계파 패권주의 정치 극복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4.24 재보궐선거가 한창입니다. 서울 노원병의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후보자를 내지 않았는데 만약 안철수 후보가 당선돼서 당내에 원내에 진입할 경우에 야권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안 후보를 중심으로 한 야권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리고 민주당의 대안철수 정책에 대한 견해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이용섭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런 문제는 민주당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독립 변수이고 다른 사항은 종속 변수입니다. 만약 이번에 민주당이 5.4 전당대회에서 혁신적이고 능력 있는 당대표 뽑아서 국민정당, 시대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면 저는 안철수 신당 만들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설령 신당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안철수 전 교수의 행보에 구애받지 말고 민주당은 오직 혁신에만 매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새로운 정당, 국민이 원하는 정당으로 태어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민주당이 체질이 이제 개선되고 경쟁력이 강화되면 그때 가서 안철수 교수께 정중하게 민주당에 들어와서 새정치 같이 하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야당이 난립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바뀌면 이런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네. 이어서 김한길 후보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안철수 교수 재등장 이후에 야권이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 안철수 교수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철수 교수에게 기대하고 박수치는 유권자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들을 분석해보면 그분들은 원래 민주당의 지지자였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게 실망하고 지금은 안철수 교수에게 박수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혁신해서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 보이면 그분들의 상당수를 우리가 다시 껴안을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안철수 교수도 충분히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철수 교수와 그 지지 세력을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권의 재편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민주당이 중심에서 주도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강기정 후보님 답변 바랍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길 바라고 국회에 들어와서 새정치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철수 현상의 극복 대책은 민주당의 혁신과 자강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혁신하고 부단히 스스로 자강한다면 안철수 현상은 민주당으로 들어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2004년 이후 분당과 분열, 아픔을 겪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또다시 야권이 분열되고 안철수 신당과 같은 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정당사의 후퇴이고 많은 사람에게 갈등과 아픔을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신당이 태어나지 않도록 민주당이 혁신하고 자강하는 일이 그 대책이고 대안입니다. 네. 지금까지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가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규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후보 가운데 먼저 한 후보를 선택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주도권 토론은 두 차례 가질 예정인데요. 이번에 질문한 후보에 대해서는 다음 2차 토론에서는 질문할 수 없고 나머지 후보에 대해서 질문해야 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도권 토론은 총 5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먼저 후보를 선택해 주시고 5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청문회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가급적 간결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한길 후보께 5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먼저 우리 이용섭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혁신하지 않으면 민주당 이대로 갈 수 없다. 뭐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그 혁신의 출발점이 민주당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파를 넘어서야 하고 이제 대선 패배 책임론 가지고 안에서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도 그만해야 하고 소모적인 이념 논쟁 이제 그만해야 한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정책 제시가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은 뒤에 제대로 혁신해 가야 하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보면 우리 정당 정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원이 주인 되는 당 풀뿌리 민주당 만들고 당원의 뜻이 당의 가장 높은 자리에 놓이는 그런 정치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이 후보님 생각이 다르신 부분이 계십니까? 뭐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당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뭉쳐질 수 있는가 저는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스템 혁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시스템 혁신, 문화 혁신, 관행 혁신이 되면 그게 이제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용섭 후보님 5대 혁신 약속 보니까요. 예. 역시 뭐 다 좋은 말씀입니다. 생활정당 만들겠다. 정책정당, 계파정치 청산, 공천혁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역시 이제 좀 구체적인 부분이 아마 지면상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발표한 혁신안들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제 뭐 우리 김한길 후보님도 혁신 방향 다 좋고요. 네네. 이제 거기에 혹시 예. 더 하시고 싶은 것, 이것은 왜 빠졌을까? 혹은 또 제가 발표한 혁신안 중에 이것은 다르게 하는 게 더 좋겠는데 하는 생각 가진 거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각자의 철학과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빼고 이건 넣는 게 좋겠다. 그걸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저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이 뭘 원하느냐 하는 것을 다 정치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혁신 방향은 저는 대체적으로 비슷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혁신 의지를 갖고 실천할 수 있느냐. 되게 내용은 되게 초점이, 여러 해 동안 또 당도 고민해 온 것이 있기 예. 때문에 예.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죠. 사람이 중요하다. 예. 근데 이제 이용섭 우리 후보님은 정부에서 혁신 전문가였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관료 생활 오래 하셨죠? 예.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제가 한 33년 했죠. 33년 예. 하신 그 관료 생활이 관료 조직을 나중에 혁신하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치 쪽에 와서는 오래 정치 안 했지만 새로운 시각을 갖고 정치를 보니까 내가 혁신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정치도 그래도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혁신의 맥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지도 않을까. 예. 이제 이것은 제 우려였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용섭 위원님이 이제 사용하시는 용어를 보면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은 뭐랄까요. 좀 노예한 정치인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치도 관료 생활 오래 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관료 생활 오래 하셨어도 때묻지 않고 더 그 경험을 잘 살리는 분이 있는 것처럼 정치에서도 오래 했지만 정치의 맥을 잡고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예.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세요? 어르신 지적입니다.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린 것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과거 우리 선배 정치인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죠. 그러나 이제 오늘의 현실을 보면 어찌됐든지 간에 국민들께서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고 낡은 정치력 때문에 이 정치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안철수 교수를 현실 정치에 등장하게 했고 정치 경험이 없는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다소 이제 선동적이고 투쟁적이고
이런 정치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 정치로 바뀌기를 알겠습니다. 바라는 것 같다. 이런 네네. 뜻이죠. 그렇군요. 이제 예.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이영석 후보님이 관료 경험을 관료 사회 혁신에 활용했던 것처럼 정치에서도 혁신에 그런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제한 시간 다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강기정 후보께 주도권 토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한길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민주당 60년을 볼 때 김대중 총재가 이끌었던 민주당 시절을 제1세대 민주당으로 규정하고 2004년부터 노무현 대통령과 현재까지를 2세대 민주당으로 그리고 이번 5.4 전당대 이후를 제3세대 민주당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3세대 민주당은 2세대 민주당과 다른 새로운 리더십 또는 새로운 민주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김한길 후보님께서도 새로운 민주당, 제3기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이런 점에 동의하셨으리라 보는데 우리 김한길 후보께서는 새로운 리더십, 제3세대 민주당을 이끌 리더십에 본인이 적합한지 우선 어떤 점이 적합하시다고 생각한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나선 것이고요. 네. 제가 이제까지 정치하면서 쌓은 조금 전에 이영석 후보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과 경륜이 우리 정치, 민주당의 정치를 새롭게 바꾸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 김한길 후보께서 그런 좋은 경험과 전략적 어떤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고 큰 선거를 하셨던 건 뭐 인정되고 사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2008년에 이 중도통합당 대표를 맡으셨단 말입니다. 그 중도통합당은 어떤 의미에서 실패한 당이고 실패한 리더십이었지 않냐. 특히 당시에 이제 우리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등 모든 세력이 대통합을 하자. 그럴 때 이 우리 김한길 후보께서는 탈당을 하면서 그것도 함께 탈당을 하더라도 함께 의논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하면서 당시에 분열적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강기정 후보님도 열린우리당 탈당하시긴 탈당했지요. 그리고 저는 또 왜 같이 의논해서 하자고 했는데 혼자 했느냐? 혼자가 아니고 20여 명의 의원들과 뜻을 같이 해서 이제 탈당했던 것이지요. 그 중도통합당을 만든 것이 결국 분열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데 네. 그 중도통합당을 창당하면서 동시에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 당이 따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위 박상천 대표가 대표로 있던 민주당과 합치기 위한 가교정당으로서의 임시적인 정당이다라는 네. 것을 네. 이미 창당 전부터 밝혔고 창당하자마자 최대한 빨리 민주당과 또다시 합당을 네. 했지요. 다 아실 겁니다. 네. 우리 이제 김한길 후보께서 그런 오랜 경험과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내의 많은 분들이 불안한 리더십으로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혹이라도 당대표가 되면 조금 전에 그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혹이라도 당대표가 되면 말씀은 민주당 중심의 야권 재구성을 하신다고 했지만은 또 2007년, 8년의 그 경험처럼 일부를 또 탈당시키거나 통합시키는 안철수 신당과 통합시키는 이런 수순을 밟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좀 주시죠. 강기정 후보님 말씀대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라면 당연히 제가 당대표가 되지 못할 테니까 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은 게 될 좋습니다. 것이고요. 예. 그러나 그렇게 저를 생각하지 않는 당원, 대의원들이 많으시다면 제가 당대표가 될 것이고 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민주당의 초선 의원께서요. 민주당 지도부가 노쇠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당의 리더십을 바꿔야 된다.
그 리더십의 생물학적 연령도 좀 바꾸고 당의 신진 인사들이 당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 양보해 줘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물학적 이 교체, 세대 교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런 주장 뭐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대 교체라는 것은 변화를 전제하기 때문에 힘을 가지는 구호인데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강기정 후보님이 하면 그런 변화를 상징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약된 시간 다 됐습니다. 이번엔 이용섭 후보께 5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김한길 후보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구 경북에 왔으니까 대구 경북의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대구 경북은 우리나라 이 근대화와 산업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낙후돼 있고 생산력도 매우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대구의 가구당 근로소득은 보면 2,173만 원, 매우 낮죠. 이거는 7개 광역시 가운데 꼴찌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무슨 수치를 말씀하셨죠? 가구당 근로소득. 가구당 예. 근로소득.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장 가구당 근로소득이 높은 울산의 약 한 58%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1인당 GRDP, 그러니까 지역 내 총생산도 19년째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대구 경북은 그동안 집권당인 새누리당을 계속해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낙후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생각나는 점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기 와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의 경제 상황 전국에서 최악이지요. 경제 성장률도 최하고 청년 자살률은 또 최고 아니겠어요? 그런데 끈질기게 50년 동안 새누리당만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 야당의 국회의원 한두 명이라도 지금 대구, 경북에 있었다면 새누리당이 마음 놓고 이렇게 이 대구나 경북을 홀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만 지지해 주는 분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돼야 정치적으로 대구, 경북에 지금 여권이 더 신경 썼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이 대구, 경북 지역의 낙후성을 조장한 핵심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적으로 보면 저는 그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대구에서, 민주당은 강주에서 어쩐 의미에서 보면 독점적 이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지만 대구가 최하위 수준이고 강주도 이제 꼴찌에서 두 번째거든요. 이것은 결코 경쟁력을 키울 수 없고 지역민들의 삶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주의 문제를 해가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가장 급하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대구 이 경북 지역에 특히 대구 지역이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들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김대중 정부에서 이 지역 분권 이 발전 계획을 세울 때에는 대구 지역을 염직염색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해서 사실상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것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지금 받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역 발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예. 이 대구 지역이 그곳에서 이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 지역 경제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대구 경북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선 산업이나 경쟁이나 기술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지역에 가서는 볼 수 없는 볼거리, 먹을거리, 그리고 구경거리, 소위 말하는 문화나 예술, 관광 이런 쪽을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한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 민주당도 야당이지만 대구 경북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분, 가장 대구 경북적, 가장 대구답고 가장 경북다운 그런 것을 많이 가져야 저는 경쟁력을 갖는다고 보고요. 그것이 결국은 이제
자연 그리고 문화, 예술, 관광 이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결국은 대구에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약간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안철수 전 교수 얘기를 했는데 어느 측근한테 들으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가 노원병에 출마하도록 우리 김한길 후보께서 적극 권유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동섭 후보가 아니고 안철수 교수가 예. 그거는 미국에 계실 때 들어와서 이번에 보선에 나가는 게 좋겠다. 저는 뭐 그렇게 우선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굉장히 오래됐고요. 제가 여의도 정치권에 돌아온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잠시 뒤에 한 차례 더 주도권 토론의 기회를 드릴 텐데 그 시간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의미에서 다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주도권 토론에서 대구 경북 지역과 관련된 얘기가 잠시 오갔습니다만은 공통 질문으로 지역과 관련된 내용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에 흔히 민주당의 불모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당 대표가 되면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바람직한 대구 경북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강기정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대구뿐만 아니라 지역 분할 구도가 안착이 돼 있어서 정치적으로 매우 퇴보되어 있습니다. 영호남이 쫙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지역적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대로 정치 구조가 가면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대구 경북에서는 새누리당이 늘 의석을 차지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정당 명부 제도라든가 또 권역별 비례를 통해서 정치적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일이 첫 번째 과제일 거고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는 수도권에 대립해서 지방이 사는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어서 이용석 후보님 답변 바랍니다. 예.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활동을 하는 것은 독립운동하는 것만큼이나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지역주의 벽에 막혀서 좌절하고 고통받고 있는지 우리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이 앞장서서 저는 지역주의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대표가 되면 우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이 19대 국회인데 20대 국회 때부터는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나오도록 제 모든 역량을 쏟아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배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을 당직에 적극적으로 발탁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구 경북 지역이 이미 낙후됐다고 우리 김한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면 저는 지지세도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김한길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앞에 두 분이 또 다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이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을 포기했다거나 무관심하다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18대 대선 평가 보고서에서 봐도 우리 당이 이번 대선 과정에 영남에 공을 들이기는 했지만 PK 지역에 한정됐다 하는 지적이 있는 것을 보고 역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가 떨어졌었구나 하는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구 경북 지역에 우리 당원들, 대의원 또 지역위원장 같은 우리 쪽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경쟁력을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패율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그분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 열어주고 중앙당의 당무에도 적극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 주도권 토론을 앞두고 긴장을 좀
누구를 때린다는 의미에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0초 전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가수죠. 싸이가 최근에 젠틀맨이라는 신곡을 발표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강남스타일 아시지 않습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15억 뷰를 넘었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여줬는데 후보님들 말춤 잘 추시는지 궁금합니다만은 부탁드릴 수는 없고 대신에 후보님들은 어떤 스타일인지 이름하여 나는 무슨 스타일이다. 왜 그런지 그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용석 후보님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저는 농사꾼 스타일이다. 이제 그거는 제 예모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쓴 책에 학생 농사꾼에서 장관까지라는 책을 제가 썼는데요. 제가 28살 때까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정치나 공직을 하면서 저는 농사꾼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농사는 그야말로 뿌린 대로 거두고 노력한 대로 수확합니다. 농사꾼에게 있어서는 성실함과 정직성이 생명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혁신을 함에 있어서도 이 농사꾼의 심정으로 혁신에 매진할 것입니다. 네. 다음 김한길 후보님은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어떤 스타일입니까? 이 질문 받고 생각해 봤는데요. 네. 잡스 스타일이 어떤가? 이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이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이 애플사에 대한 혁신을 통해서 죽어가는 애플사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런 강한 리더십, 독한 혁신 의지, 그것이 애플의 경쟁력을 갖게 한 것처럼 민주당에 대해서 이 강한 리더십 제가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이 굉장한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자찬을 해 주시는데 강기정 후보님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저는 대구에 왔으니까 대구 스타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일단 대구가 전통 산업에 기반하되 첨단 산업을 접합시켜서 끊임없이 대구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처럼 우리 민주당의 60년의 이 역사 이걸 지키면서 동시에 제3세대 민주당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꾀하려는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구의 고민처럼 민주당의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네. 잠시지만 긴장도 좀 풀렸다고 보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후보자 간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수도권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앞서까지 1차 토론에서 질문한 후보에게는 질문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역시 총 5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한길 후보께 5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강기정 후보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제가 강기정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이제 시간상 못 드렸는데 혁신의 중요한 부분이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당의 지도부가 독점하고 있던 당의 권력을 당원들에게 내려놔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정상적인 정당 정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기정 후보님 이 혁신 내용 보니까 중요한 틀이 권력의 분점이더군요. 역시 당 안에서 이 당 지도부가 독점하고 있는 이 당 권력을 이 지역에 많이 내려놔야 한다 하는 데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국가 권력, 개헌을 통해서 국가 권력도 분권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개헌이 필요한데요. 개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지금 논의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원집정부제 등을 통한 분권, 또 하나는 4년제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또 크지 않습니까? 개헌 부분에 대한 입장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개헌이 필요하다. 87년 체제, 현행 6공화국 체제는 싸우는 정쟁이 극단적으로 심화되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 특히 바뀌는데 자치분권의 영역이 87년에는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7공화국, 5년 뒤에 이루어질 7공화국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나서서 새롭게 만들자 이런 취지고요. 단지 그걸 분권형 대통령제로 할 거냐, 이원 집정부제로 할 거냐, 아니면 4년 중임제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러나 이 자치분권의 시대에 맞게
대통령의 독점된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를 나누는 그런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강기정 후보님께서 김한길이의 소위 경험, 이 경륜 중에 그 선거를 주의해본 경험, 참 좋은 경험이다 인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며칠 전에 우리 강기정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정치권에 없었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 만드는 데에 핵심에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가장 큰 보람이고 긍지로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외에도 98년 수도권 지방선거에서 고건시장과 임창열 경기지사를 승리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2000년도에 우리 총선기획단장, 2004년도에 총선기획위원장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152석 과반을 넘는 국회의석 차지하는데도 기여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강기정 후보님께서 생각하실 때 당의 지도자로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지도력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4년 이후에 현재까지 우리는 24번째의 어떤 지도부를 교체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지도부, 즉 대표는 매우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총리도 지내시고 장관도 지내시고 정권 교체를 이루었던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 대표였고 지도부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경험과 경륜이 소중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확인된 것 아닙니까? 만약 그런 경륜과 경험이 제대로 발휘됐다면 이번 대선에서 줄 수도 없고 과거 우리가 연전연패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시대 정신을 제대로 받아안는 시대의 흐름을 리드해가는 사람이 당의 대표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점에서 최근에 남북 총리회담의 제안 문제라든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하는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시대 정신을 반발짝 앞서가는 리드하는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제가 아무 자리도 맡지 못했던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 역할을 했다면 제가 조금 더 잘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지원 유세에 와달라는 곳이 있으면 전국을 쉬지 않고 뛰어다니는 것으로 제 몫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당이 아무리 뜻이 좋아도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는 정당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민주당 김한길이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강기정 후보께 주도권 토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용석 후보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용석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한길 후보께서 이제 저에게 질문하는 과정에 수많은 경륜과 경험이 매우 소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약 10년 동안에 이기는 선거도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선거에 패배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4.11 총선 또 이번 대선 왜 이 패배를 했는지 특히 리더십의 문제와 관련해서 왜 패배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여러 차례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양대 선거의 패배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리더십의 부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선은 안철수 교수와의 단일화에 너무 매몰됐고 그리고 총선의 경우에는 한미 FTA 개정 문제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문제 그리고 모 교수의 막말 파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면서 정책선거, 능력선거, 인물선거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그 시대 정신과 그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맞아져야 저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작년 대통령 선거를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유능한 경험 있는 우리 당내 중진 의원, 리더,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패배의 연속을 맛보아야 됐습니다. 저는 그것은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당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을 잘 마음을 합하고 끌어갈 수 있는가가 제일 큰 문제다. 제일 큰 중요함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직은 젊습니다마는 그런 화합과 이 통합을 이루는 데는 기본 요소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리더십의 제1번의 조건은 이 모범과 실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조건을 굳이 따진다면 저는 이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맞게 현장에서 즉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경험한 그래서 지역의 국민들이 쓰는 언어를 쓸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런 점을 볼 때 우리 이용섭 후보께서는 우리 민주당의 어떤 대표로서 본인이 적합하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제 강기정 후보께서 얘기하신 모범과 솔선수범, 지역민들과 언어나 호흡을 같이 하는 것 이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 대표는 이런 자질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누가 책임자냐 여부를 떠나서 우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되려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국민들께서 그분을 통해서 민주당의 깨끗함을 인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혁신적 리더십입니다. 세상이 자주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혁신적 마인드가 배워서 느끼는 게 아니라 체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전문적 리더십입니다. 결국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표가 정책을 알아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합적 리더십. 이게 아마 이제 우리 강기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또 플러스 몇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섭 후보께서 이제 정책 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 방향은 참 옳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되물을 때 우리 민주당의 대표가 정책 마인드가 풍부하지 않는 대표가 있었는지 가깝게는 이해찬 우리 당대표, 한명숙 총리를 지냈던 한명숙 대표, 또 더 올라가서 정세균 대표. 저는 수많은 정책에 아주 밝고 유능한 그런 분들이 우리 당의 대표였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때 결국 정책 정당이라는 것은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이 정책을 전달하는 맞춤형으로 우리 당원과 국민들께 전달하는 어떤 조직, 뿌리 조직이 없어서 문제였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지적입니다. 이제 정책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시점에 맞는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고, 근데 아무리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국민들께 전달되지 않고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책을 이제 잘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걸 밑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대표가 정책까지 잘 알고 있으면 그만큼 이제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시간이 다 됐죠. 제한 시간 다 됐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이용섭 후보께서 강기정 후보를 상대로 주도권을 갖고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강기정 후보님께도 우선 경북에 왔으니까 경북에 관한 거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고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영토일 뿐만 아니라 저는 경북이 가진 천혜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독도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 국가적 이익 측면에서 매우 큽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계속해서 자기 영토라고 망언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망언을 종식시키고 실효적 지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가지고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분쟁 문제로 영토 분쟁으로 가서는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가 확실히 확인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의 국제적 분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일본은 자꾸 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삼아서 국제적 논란거리로 만들고 중립지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분쇄해야 된다. 이 점은 확실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은 어찌 보면 대통령 운이 참 없습니다. 박수 받고 떠난 대통령이 안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야당이지만 제가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박수받고 청와대를 떠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해야 국가도 발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실은 지금 민주당이 남 걱정할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만 지난 50일 동안의 박근혜 정권을 보면 참으로 걱정되는 점이 많다는 얘기죠. 우선 장차관급 인사만 해도 7사람이 벌써 낙마를 했고 정부 조직법도 이게 법안은 이제 정부가 제출하지만 정부 조직법 개정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회에 와서 국민들 시각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는데 한자도 고칠 수 없다 해서 그런 또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그야말로 오만과 독선의 국정 운영이 이명박 정권에서 끝나기를 바랬는데 이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마 경북도민들께서는 박근혜 정권이 성공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기정 후보님께서 박근혜 정권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좋은 말씀 해 주시죠. 박근혜 정권이 성공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별로 성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박근혜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 또 거슬러 올라가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도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승자 독식의 권력 구조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틀어지고 모든 것을 갖는 이런 정치 권력 구조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만들어서 권력을 공존의 권력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만 말씀드리면 이 박근혜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특히 인사정책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너무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인사하는 이런 것이 고쳐져야 되겠다. 이런 점을 크게 느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권력 구조의 문제도 있고 저도 권력 구조가 개선돼야 된다는데 동의하지만 저는 이 구조 하에서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사심을 버리고 소통하고 통합하고 상생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그리고 특히 인사라고 하는 것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거든요. 그러면 장관이나 차관과 같은 고위직을 임명할 때는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본인의 취향에 맞는 사람만 임명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시겠죠? 그렇습니다. 18대 국회 내내 청와대가 국회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분란과 정쟁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습니다. 19대 국회는 대통령이 국회를 인정하고 국회는 또한 선출된 대통령을 인정하는 이런 공존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우리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저는 지역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의 때문에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혹시 지역주의를 없애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제도적으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예. 네. 주도권 토론 모두 마칩니다. 다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 모두가 남권 신공항 추진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주요 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등의 이유로 추진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신공항 조기 추진에 적극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신공항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이 있다면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강기정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11년인가요? 이 신공항 노선이 전면 폐기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박근혜 후보가 공약으로 신공항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건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대구시의 수건 사업인 군공항 이전이 제일 먼저 급선무이고요. 두 번째로 대구공항, 김해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이 지역 민간공항으로서 어떤
활력 있게 운영되는 것이 두 번째 방안을 좀 내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신공항 문제는 중장거리의 국제공항으로 자리매김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공항 문제는 지역 국회의원 간 또 소지역 간의 어떤 갈등 문제로 되고 있는데요. 국정과제로 잘 챙기셔서 갈등이 아니라 함께 풀어가는 그런 어떤 방안으로 신공항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네. 이용섭 후보님은 신공항 문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초기에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실은 지금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이제 인천공항에 내려서 2시간, 3시간 가야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애국인들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부 장관 때 실은 신공항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후에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때도 이제 김해공항을 비롯해서 기존 공항을 확장해서 접근성을 높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공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깊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하신 분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김해공항은 입지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 산이 있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은 적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게 포화 상태여가지고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공약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했기 때문에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한길 후보님은 신공항 해법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 지역 분들이 듣기에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닐지는 몰라도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정치권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한 타당성 조사, 합리적, 객관적 검증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공항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에 검토되기 시작해서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다가 또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에 이 문제를 공약을 폐기했죠. 그랬는데 이번 지난 대선 과정을 통해서 또다시 공약으로 등장했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지금 국토교통부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선거 때마다 표 얻기 위해서 이런 큰 공약들을 신중한 검토 없이 내놓는 거 이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몰락 위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와 광주 간에 광역철도망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는 대구시장과 광주시장이 교환 근무하는 등의 공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영호남이 함께 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후보가 생각하는 영호남 상생에 대한 입장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섭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호남 상생 방안,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면은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비교적 교통 체계도 잘 돼 있고 소통이 잘 되는데 이 수평적인 동서 관계는 지금 이 벽이 딱 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선 교류를 높이고 경제 관계를 깊숙이 하게 되면 상생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88 고속도로 확장 공사도 조기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고요. 지금 수익성이 없다, 투자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대구와 광주 간의 철도 건설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이제 수도권 면적은 전체 면적의 11.8%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50%가 살고 있고 모든 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좀 비워서 경쟁력을 살리고 지방은 좀 채워서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한길 후보님은 영호남의 상생의 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회자께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강원택 광주시장과 김범일 대구시장의 달빛 동맹 아주 의미 있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조영남 씨가 부른 화개장터라는 노래를 작사한 사람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문제 제대로 풀지 않고는 우리나라 미래가 풀리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20년 전에 화개장터를 작사했습니다. 이용섭 후보 말씀처럼 화개장터
경상도와 전라도가 많이 모여서 어울리는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철도와 도로, 가로 이 유통이, 가로의 교통이 더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집중해서 이 수도권의 집중으로 인해서 환경, 교통, 주택, 도시 빈곤, 더불어서 지방의 황폐화가 이 눈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강기정 후보님도 간간히 영호남의 공존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모두 말씀에 대구, 광주 군 비행장 이전 특별법 언급 제가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여야 대립이 아니라 균형 발전 정책을 확고히 수립하지 않으면 지역 발전, 대구, 광주 공동 상생의 발전이 어렵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두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에 수도권 규제를 해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학이 수도권으로 확 몰리면서 지방대학이 다 죽습니다. 또 오늘 이 스튜디오를 오는 과정에 보니까 길거리에 혁신도시 성공을 기원하는 플랜카드가 길거리에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역시 혁신도시 성공과 같은 걸 통해서 균형 발전이 성공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는 제가 공약으로 제시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더불어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제가 바뀌어야만 이 상생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의 역순으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이용석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이제 망국적인 지역주의 청산돼야 됩니다. 그리해서 대구 경북도 더 발전하고 그리해야 또 대구 경북의 정치인들도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제 강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주에서 먼저 우리 민주당의 독과점 체제 버리자. 대구에서도 그렇게 되면 화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호남과 영남이 지역주의를 벗게 되면 대한민국 놀라보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5.4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우리 당원들의 선택을 받게 되면 그야말로 여의도 정치의 대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권력 정치에서 생활 정치로, 불신의 정치에서 신뢰의 정치로, 투쟁의 정치에서 대화의 정치로 제가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민주당은 국민에게는 믿음직한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게는 두려운 민주당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다음 강기정 후보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 토론 잘 봐주셨습니까?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사실 민주적 어떤 역사도, 지역 역사도 일치합니다. 많은 교류와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이 발전해야 나라가 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빛 동맹도 만들어보고 군 비행장 이전 특별법도 만들어보고 그랬습니다만 여전히 이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은 멀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수도권 집중으로 돼 있고 영호남이 지역주의의 벽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 균형 발전 정책과 분권 정책은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었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가 받아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그래서 영호남과 수도권이 함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김한길 후보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예. 대구 시민 여러분, 경북 도민 여러분, 오늘 이 토론회를 보시면서 우리 민주당의 혁신 의지를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저 김한길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것은 위기의 민주당을 구하는 데에 김한길이가 쓰임새가 있다고 국민과 당원들께서 명하신다면 온몸을 던져서 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다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저는 가장 인기가 없는 당대표, 가장 욕 많이 먹는 당대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당대표의 자리에서 제가 꼽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거름이 돼서
우리 민주당이 꼽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그런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후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이 당 대표 후보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데, 그래서 어느 후보가 적임자인지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주통합당이 새 대표를 선출하는 5월 4일 전당대회를 계기로 정당 개혁과 정치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당대표 후보자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응해주신 후보님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